우선 전력 공급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력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전력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전 설비만 확충한다고 해서 정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 설비도 중요하지만은 송배전 설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송배전 설비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원인이 약 88%가 송배전 설비입니다. 그리고 또 전력 공급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수요 증가를 잘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전력 수요 증가 요인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른쪽 윗그림을 보다시피 세탁기를 보면은 과거에 통돌이 세탁기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드럼 세탁기죠. 전력 소비량이 약 4배가량 됩니다. 지금 제습기 시장 상당히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력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커피라든가 커피 머신 이런 부분들은 고용량 아주 큰 전기를 많이 쓰는 대용량 전력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전력 수요 예측에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에 중앙 냉방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건축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런데 전기요금은 세입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중앙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필요성을 묻는 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가스 흡수식 냉동기 또는 가스 보일러를 사용해서 냉난방을 해왔는데 근래 들어서는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전기 히트펌프를 이용한 냉난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서울의 예를 들면 도시의 환경이 냉방 부하가 증가하고 난방 부하가 증가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도 계속 전력 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력 수요 예측하는데 정밀하게 반영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력 수급을 논할 때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 상당한 수요 관리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죠. 특히 산업용 전기가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용과 가정용, 공공용을 합친 것보다도 산업용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의 소비 분포를 보면은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과 상업용 부분, 그리고 공용 부분에서 합친 것들이 대략 한 65억 킬로와트/아워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월간 전기 소비량의 변동이 산업용은 비교적 안정적인 데 비해서 가정용, 비산업용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 중에서도 상업용 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건물의 냉난방 부하가 대부분 이제 전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 상업용 전력 부하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즉 앞으로 전력 위기의 이 수요 관리 관점은 상업용 건물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산업용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의 어떤 목표를 상업용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분의 건물에 대한 어떤 이 비상발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앞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건물들은 정전 시 건물이 안전하냐,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할 수 있냐 하는 부분들도 공부하겠고요. 또 건물에서 전력 부하가 증가하도록 지금 정부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력 생산 공급 분야는 우리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 건물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련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발전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1메가와트 이하의 작은 발전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1메가와트 이상의 발전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메가와트 이상인 것들이 전체 용량은 5.5기가와트입니다. 옛날 원전의 5기에 해당되는 양이고요. 1메가와트 이하인 것들이 전체 용량이 74%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미사발전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 건물이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에너지 소비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설문 대상의 건물들은 대부분 2000kW 이상인 그 에너지 소비 업체고요. 82%가 밑탁 관리하고 있고 직원 관리가 17%입니다. 발전기 용량을 살펴보면 상당히 단체용으로 볼 때 평균 용량은 3MW 정도 발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작동되어서 건물 내에서 정전 시에 무정전 시스템이 가능한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절체 장치는 CTTS와 ATS라고 하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 약 85%가 ATS, 순간 정전이 불가피한 시스템입니다. ATS가 장착되어 있고 CTTS, 무정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4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비상발전기의 지금 조사 대상인 건물들을 살펴보니까 평균 병력이 17년, 굉장히 노후된 발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V로 정전 이후에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또는 정전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봤을 때 우리가 조사 대상 건물들은 대부분 굉장히 대부분 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순환 정전에서도 비교적 우선순위가 낮은 그런 전기가 좀 나중까지 공급되는 그런 건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36%가 순환 정전식 정전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대개 한 1분 이내, 대부분 1분 이내에 73%의 건물에서 비상발전기가 작동이 됐습니다. 작동하지 않은 경우는 5.3%였고 또 한 가지 이제 비상발전기와 관련해가지고 V로 이후에 설비를 보완했는가라고 한 질문에 약 25%가 관련 설비를 보완했다고 이렇게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어 장치를 보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상발전기의 전기 점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기 점검을 하려면 정전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CTTS가 설치되어 있다면 정전하지 않고 전기 점검이 가능한데 여기서 조사 대상의 건물이 대부분이 ATS라고 하는 절체 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정식으로 검사하려면 정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을 유발시켜서 검사한 비율은 60%에 불구하고 40%는 정전을 유발하지 않은 검사를 한 것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이뤄볼 때 비교적 정밀 점검을 하지 않고 간이 검사, 무부하 운전이라고 하는 검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됩니다. 비상발전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연료 탱크입니다. 연료 탱크가 일정 시간 이상 연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소방 설비는 20분 이상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통신시설 이런 부분들은 건물 내 통신시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3시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위기 때 비상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하려면 적어도 수시간 정도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용 연료는 항상 보유하고 있고 그 이상의 연료 탱크를 확충을 해서 그 이상의 잉여 연료로 전력위기 대응용 발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물 내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건물 내 비상발전기 연료 탱크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충분하지 않지만 확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하고 싶은 얘기고요. 비상발전기를 위해서 전력위기 때 발전 참여 의사가 있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설비 개조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참여하겠다. 만약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불과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 17%인데 그 중에서 전체의 7%만이 피크컷, 그러니까 전력위기인데 또는 건물 내 전기 숫자가 굉장히 많을 때 피크컷으로 약 7%의 건물에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운용상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비싼 부품과 AS 비용 그리고 소비용 문제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 비용을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활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없는 48%인데 이 부분이 바로 건물주하고 시설 이용자, 세입자하고 서로 비용 분담과 혜택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비상발전기를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정전되지 않는 그 건물, 또는 정전되지 않는 그 도시를 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수전 설비로부터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CTTS입니다. 폐쇄형 전환 스위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예고된 정전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를 미리 가동시켜서 한전 설비하고 동기화한 다음에 건물에 전력을 보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CTTS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연료입니다. 연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전력에서 보급하는 전력 단가보다 적어도 3배 내지 4배 이상의 비싼 전력을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발전한다면요. 이때 우리가 참고로 아까 말씀한 전에 발표를 해주신 전력 저장 장치하고 연계한다면 우리가 비상발전기에 약 수전 설비하고 한전의 전기하고 비상발전기하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가 서로 일치해 주도록 하는, 즉 동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데 약 5분 정도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ESS를 약 5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과 비상발전기를 조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 봤을 때 그거에 대한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동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ATS라고 하는 부분들은 위에 있는 그림처럼 처음에는 한국전력 전기가 공급됐을 때 이 다음에 ATS에서는 항상 계속 전기를 연결해주다가 정전됐을 때 비상발전기하고 전원을 전환해주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CTTS는 위에처럼 평상시에 작동이 되다가 아래 그림처럼 비상발전기가 작동이 되면서 서로 한국전력과 비상발전기로 생산된 전력의 위상이라든가 주파수라든가 주파수 위상 이런 것들이 일치시켜줘서 결국 정전 없이 수요처에 비상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CTTS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들은 CTTS 설치하지 않고 저렴한 ATS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제성 평가를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고정비하고 연료비, 수도공비,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또 도시가스하고 경유를 동시에 혼수 시스템을 구비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경제성을 평가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경제성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전력 요금입니다. 우리가 대형 건물에서는 킬로와트당 약 8,000원가량의 기본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전력 요금제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산업용, 일반용 건물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발전이라든가 ESS를 활용할 경우 건물 내에서의 전력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때 피드컷을 통해서 전력 요금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CTTS하고 이와 관련된 설비들, 그러니까 혼수 시스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설비들의 단가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게 용량이 증가해서 단가가 줄어들겠습니다. 특히 ESS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한 400kWh 정도의 저장 용량까지는 좀 거의 일정 수준인데 400kWh 넘어가면은 단가가 다소 떨어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편익 분석은 주로 이제 경제성 평가는 두 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의 경제성 평가와 건물주 입장에서의 경제성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편익으로 주로 회피 비용, 전력 생산에 따른 편익, 기본요금 절감 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고요. 회피 비용으로는 발전 회피 비용, 충전 회피 비용, 배전 회피 비용 이런 부분들은 전기연구원에서 과거에 연구한 결과를 이용했습니다. 전력 생산 편익은 기본요금과 전력 요금에 대해서 계산으로 계산했습니다.
1메가와트 이상에 대한 그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거라 사회적인 이걸 우리가 보여줬을 때 할인율을 5.5% 적용했을 때 혼소 시스템과 비상발전기 절제 스위치 그런 부분들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1.9년, 그러니까 2년이 투자비 회수기간이 2년이 채 안 걸리고 ESS를 도입하게 되면 투자비 회사도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IRR 측면에서 봤을 때 혼소 시스템과 절제 스위치 CTTS를 장착했을 때는 IRR이 내부 수익이 평균이 없었는데 ESS가 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내부 수익이 5.1% 상승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발전 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투자비 회수기간이 좀 짧아지고 IRR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성 평가는 이제 그 건물주 입장에서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발전 설비 개선하는 것과 CTTS를 도입했을 때 약 투자비 회수기간이 8.6년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거기에 또 ESS까지 포함한다면 그냥 12년까지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용량이 증가할 수 마찬가지고 또 투자비 회수기간이라든가 내부 수익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내부 수익률이 증가하고 또 투자비 회수기간이 짧아지는 그런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무성 평가에서 우리가 좀 그 설비 보조금을 얼마만큼 주면은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심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ESS하고 연계할 경우에 그 수익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왜 ESS를 우리가 여기다가 고려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S하고 비상발전기가 연기가 돼야만 순간정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ESS를 하는 걸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ESS는 그 용량에 따라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만 설비비 중에 CTTS하고 ESS를 같이 연계했을 때 설비비 중에 약 10년이 40%의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면 충분히 건물주 입장에서도 재무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보조를 해줘야 되냐면 건물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자기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자기 비용이고 편의는 자기한테 하고 세입자한테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조를 통해서 건물주에게 다소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그 무정전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까 싶어야 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정부는 건물의 그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비상등원에 대한 설비 기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000kW 이상이면은 CTTS와 ESS를 연계한 무정전 시스템이 연결성을 확보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비 기술을 강화해서 건물 중에는 이런 그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력요금이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건물주는 그 시설별 못하는 점을 우리가 특히 고려를 해서 법 규제로다가 이거를 등록하는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전력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도시 안전성, 건물의 그 전력 공급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ESS 용량에 따라서 무정전 시스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건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정하는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 건축에 대한 건물에 대한 그 관리감을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건축 조례에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건물에 좀 더 안정되고 전력위기 양산의 수다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효율 향상을 위한 그 배려만 고려를 많이 했지만 건물의 피부 관리의 경우는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기회에 건물의 전력 안정성을 고려해서 피부 관리도 함께 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료전지 연계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비상발전기는 거의 그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만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연계해서 연료전지 시스템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준다면은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비상전원을 확보하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요. 연료전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연료전지에서 확보된 열을 건물에 공급하고 건물주는 또 값싸게 열을 이용할 수 있는 서로 양자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상시 발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대규모 1메가와트 이상의 연료전지라고 하면은 거기에 기술자가 항상 탑승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거기에 상당히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비상발전기는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비상발전기를 활용을 시키려면 적정 수준의 어떤 규제, 건축 기준, 변경, 또는 전기사업법에서의 역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우리가 개정을 한다면 비상발전기가 더 활용이 쉽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폐쇄형 자동 전환 스위치를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축 건물은 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이 보급을 확대하도록 우리가 좀 지원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에 현 고도화된 사회에서 무정전보다는 순간 정전도 그런 시스템보다가 사회 안전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하고 또 무정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ESS와 연계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의 비상화를 저장할 수 있는 ESS를 해준다면 기존 건물의 전력 공급에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전지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하시고 이 연료전지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아주 활용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상으로